2026년 1월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시장은 단 몇 시간 만에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이죠. 하지만 모든 위기 속에는 교훈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잔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시장의 신뢰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완벽한 재앙,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날, 공포의 화요일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라는 정말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 아래로 속절없이 무너지자 시장의 공포 스위치가 그냥 탁 하고 켜져버린 거죠.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빠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있던 구조 자체가 부서지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붕괴는 단순히 한 가지 악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충격이 동시에 시장의 심장을 강타한 겁니다. 바로 이 두 녀석이 범인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본에서부터 서서히 조여오던 구조적인 압박, 즉 값싼 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대한 경고음이 울렸고요. 다른 한쪽에선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민족주의라는 아주 날카로운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첫 번째 충격,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시장의 채권 자경단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 국채를 그냥 막 내던지기 시작했고 금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죠. 결정적으로 국채 입찰까지 실패하면서 전 세계를 돌던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기고 있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냐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엔화 대출 이자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빚 갚을 돈이 급해진 겁니다. 결국 이들은 마진콜을 피하려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투매의 도미노를 일으킨 겁니다. 시장이 이미 일본발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히토류를 확보하겠다면서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고 유럽이 반대하자 곧바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순식간에 새로운 무역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뼈아픈 교훈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붕괴가 시장의 어떤 약한 고리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지 말이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위기 상황의 피난처,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는 시험에서 완벽하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자산인 기술주처럼 폭락하는 동안 진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가치가 급등했죠. VIX 공포지수가 31%나 치솟은 것만 봐도 시장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가장 중요하고 뼈아픈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굽는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1순위 현금 인출기로 써버렸다는 사실이죠. 디지털 금이라는 화려한 이야기는 그저 화창한 날에만 통하는 신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또 다른 아주 위험한 숨겨진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테지입니다. 이 한 회사가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회사가 가진 딜레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만약 그렇게 되면 최대 88억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공포. 심지어 폭락 바로 직전에 21억 달러를 곧전 매수했다는 논란까지 터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뇌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이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미래,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우리 앞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50% 확률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횡보장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30% 확률로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바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이 기본 시나리오는요, 위아래로 흔들기는 엄청나게 흔드는데 결국 가보면 제자리인,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는 장세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지죠.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생존 키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망하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된 엔화 환율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200 이하로 거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대폭 줄이세요.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허상이 아닌 실체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온 RWA, 그리고 사람들이 남는 컴퓨터 파워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디핑 같은 분야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락장에서도 진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해지 전략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의 몫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는 금에 할당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대체 언제 사야 할까요?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유동성에 사야 합니다. 즉, 진짜 매수 신호는 시장이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6년의 핵심 전략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앞에 백기를 들고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순간이 될 겁니다.